버뮤다 제도와 마이애미, 푸에토리코, 이 삼각지대를 이르는 해역의 이름, 바로 우리가 아는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그게 바로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1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이트버그입니다. 자, 화이트버그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머리를 드디어 잘랐습니다. 하도 그동안에 물론 댓글은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종은 아닌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근데 이제 종종 몇몇 분들께서 예수님 같다, 아니면 뭐 청학동에 있는 학생 같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과감하게 잘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자, 오늘 오프닝을 제가 버뮤다 삼각지대로 한번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어요. 자, 바야흐로 드디어 테크 시즌이 왔습니다. 벌써 며칠 전에 노트 10이 언팩 행사를 했고요. 하반기에 가장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 아이폰이 드디어 공개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약 한 달도 안 남았을 거예요. 보통 9월 10일경쯤에 항상 애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버그가 발빠르게 과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물론 한 달뿐이 남지 않았지만 아이폰 11이 어떻게 나올까? 디자인은 어떨까? 스펙은 어떨까? 또 추가된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셔서 오늘의 영상 화이트버그가 아이폰 11에 관한 예상과 디자인과 스펙에 관해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아이폰 11이 과연 언제 발표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2007년에는 보통 6월 달에 제뉴어리 2월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2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참 특이하죠. 그 다음에 3G 모델부터 6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잡스 형님이 계셨어요. 2009년 3GS 역시나 6월 달에 발표합니다. 아이폰 4 역시나 6월 달, 아이폰 4S 10월 달. 이때부터가 아이폰이 가을이 되면 돌아온다. 청고마비의 계절처럼 아이폰이 가을이 되면 돌아옵니다. 자, 2011년도 10월 4일부터 됐고, 자, 아이폰 5부터 약간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자, 9월 12일. 자, 그 다음서부터 2013년은 9월 10일, 2014년은 9월 9일, 2015년은 9월 9일, 2016년은 9월 7일, 2017년은 9월 12일, 2018년은 9월 12일. 자, 그래서 화이트버그가 예상하는 올해 아이폰 시기는 9월 12일이 아니라 이틀 더 당겨보겠습니다. 자, 총이 온다. 9월 10일 예상해봅니다. 화이트버그가 지금 예상해보는 아이폰의 디자인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아이폰 11에서 기다리면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바로 디자인입니다. 애플하면 디자인이죠. 네,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인데, 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재작년에 아이폰 10이 발표됐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 아이폰이 최초로 전면 스크린을 채용을 하면서 페이스 아이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노치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요. M자 탈모다라고 수많은 패러디를 양상을 했어요. 올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왜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지금 현재 실물 공개된 모급 디자인의 예상도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출시를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출처가 대부분이 다 어떤 블룸버그나 아니면 9to5 맥 아니면 뭐 테크레이더라고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맥북이나 아니면 애플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리뷰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대로 나온다라고 이대로 출시가 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카메라 디자인? 이거 어떡할 거야? 카메라 디자인이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에요. 야, 애플이 원하는 게 혁신인데
혁신을 갖고 왔어요. 혁신을 갖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그 최고 지금 현재 디자인 총괄 책임자 조니도 떠났어요. 지금 스티브 잡스와 처음부터 동고동락을 했던, 애플 디자인을 총괄 책임을 했던 조니도 떠났고, 이거 카메라 이거 모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바둑판 모양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트보그는 정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게 화이트보그가 예상하기에는 사실상 99% 이상입니다. 아마 이렇게 카메라가 나올 것 같아요. 전면 후면 카메라죠. 전면 카메라가 아니라 리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이 예상도처럼 트리플 카메라로 나올 텐데 바둑판 모양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애플이 항상 디자인을 선도를 하고 리딩 기업이고 혁신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M자8 모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우스갯소리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근데 결국에는 화웨이나 샤오미나 다른 어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도 결국에는 그 디자인을 갖고 와서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글쎄요, 과연 이번 카메라 이 디자인도 익숙해질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이폰 11에는 과연 한간에 들리는 루머에 의거하면 거밍치라는 아주 유명한 애플 관련한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거밍치가 내놓은 최근의 분석대에 따르면 애플에, 그것도 아이폰에 마치 삼성 갤럭시 노트처럼 펜슬이 등장할 수도 있대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런 펜슬이 나올 수가 있대요. 자, 참고로 잡스가 우리가 과연 이런 스마트폰을 개발을 했다. 마우스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것인가? 여기서 스타일러스는 펜을 의미합니다. 자, 스타일러스를 사용할까? 아니다. 그건 우리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잡스 형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루머에 의거하며 지금 이렇게 디자인까지 정확하게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애플 펜슬이 등장을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버그는 저는 이 루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애플 펜슬이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애플 철학과 맞지도 않고, 이거는 말 그대로 루머로 끝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만약에 지금 현재 화이트버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라고? 아이폰 11에 애플 펜슬이 있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예상하기에는 애플 펜슬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이폰 11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충전 포트가 과거에 30핀 케이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이폰 3GS 때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면, 후면, 앞뒤가 구분이 없는 라이트닝 8핀 케이블로 바뀌었죠. 편해졌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워진 게 있죠. 불편해진 게 있죠. 바로 3.5mm 이어폰을 잃게 됐습니다. 예, 젠더를 사용해야지만 기존의 이어폰을 들을 수가 있었었고, 또는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 이어폰을 사용해야지만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어폰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또 그걸 바꾸려고 해요. 애플은 어쨌든 유니버스로 묶여 있습니다. 마치 마블 유니버스처럼 애플도 유니버스 하나로 묶여 있는데, 이미 맥북은 실행이 됐죠. 맥북은 USB-C 타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가장 낮은 것부터 이미 테스팅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USB-C 타입으로 바뀔 것이라고 화이트버그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유출된 어떤 일종의 사진이에요. 아이폰 조감도가 유출된 이 사진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USB-C 타입의 형태가 채용될 것이라는 게 조금 많이 신빙성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맥북도 이미 USB-C 타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또한 USB-C 타입으로 가야 결국에는 그들의 유니버스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SB-C 타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화이트버그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이폰 11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디자인적인 외관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에 좀 연관된 부분인데 아이폰에는 갤럭시나 아니면 다른 어떤 타사 스마트폰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3D 터치입니다. 그냥 살짝 누르는 것과 강하게 누르는 것과의 차이가 프로그램의 어떤 그 동작 반응이 약간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상에 따르면 그 3D 터치가 드랍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해외 유명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3D 터치가 이번 아이폰 11에서는 드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은 기능이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 또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신빙성으로 지금 제가 왜 추측을 하고 있냐면 저는 지금 아이폰 iOS 13.0을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데 거기 지금 현재 3D 터치가 지금 재현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D 터치는 없어질 것 같다라는 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화이트버그의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좀 기능적으로 좀 계속 가보자라면 올해 S10 삼성에서 갤럭시 S10이 발표됐을 때 좋았던 기능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화이트버그도 이미 첫 번째 영상으로도 리뷰를 했는데 바로 리버스 차징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이폰에서 무선 공유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아이폰끼리 또는 아이폰 애플 워치나 이런 것들이 무선 충전 공유로 되는 리버스 차징 기능이 아마 이번에 채용되지 않을까 화이트버그가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해봅니다. 화이트버그가 예상해보는 여섯 번째 아이폰 11에 대한 예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작을 수 있어요.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팀이 있습니다. 네이밍 팀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밍 팀. 말 그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팀이에요. 굉장히 꿀일 것 같아. 나도 들어가고 싶어. 아이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출시된 같은 그 아이폰에서 한때 카페나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 논란이 됐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어떻게 출시를 했냐면 네이밍을 어떻게 했냐면 아이폰 XS라고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 XS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파벳으로 읽어서 아이폰 XS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래 정확하게 애플에서 의도했던 바는 XS가 정식 명칭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X는 로마 숫자 그 숫자 X를 의미했었어요. 자, 그래서 과연 올해 아이폰 11이 말 그대로 숫자 아라비아 숫자 11을 그냥 표시할 것인가 또는 로마 숫자 XI를 표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화이트버그가 왔어. 아라비아 숫자 11으로 나옵니다. 아라비아 숫자 11으로 아이폰 11으로 올해는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폰 11에 대해서 6가지 포인트로 나눠봐서 화이트버그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어디까지나 예상은 예상입니다. 어떻게 출시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오늘의 제가 가져왔었던 분석했었던 자료들의 출처는 어떤 블룸버그나 아니면 과밍치 아니면 9to5Mac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어떤 신빙성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들을 많이 좀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중에서 그대로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날까지 재미나게 설레이면서 다음 달을 기다려보도록 하죠. 아이폰 11 빨리 보자!